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 내용이 비교적 무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침체는 안 간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안도감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로봇 제약, 이 대형주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뭐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상승 업종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지 이런 점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랐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올랐고, 그리고 하락한 업종이 아예 없었어요. 예, 뭐 약간 뭐 상승폭이 좀 덜한 종목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든 업종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강세, 그러니까 큰 상승, 일시적인 조정, 다시 상승 이런 기조. 그리고 미국 증시는 3월 2주차에 저점 찍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들, 뭐 이런 대로 비교적 충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재료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아무래도 이날은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거 설명할 게 없는 날인데, 금리는 뭐 만장일치로 동결, 예, 그렇게 했는데 경제 전망은 수정했습니다.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성장 전망은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고 물가 전망도 높이고, 예,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잖아요. 지난 12월에 전망했던 거는 올해 금리 2번 내릴 거야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건 양적 긴축. 이거는 뭐냐면 만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면 기존에 연준이 하던 거는 아이 또 써 그러면서 다시 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 아니야 더 안 빌려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돈을 갚도록만 했었는데, 그 갚게 하는 거를 조금 숨통을 트이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계속 전부 다 이제 갚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는 좀 돌려줄까 뭐 다시 빌려줄까 이런 느낌, 예, 이런 걸로 가겠다라는 거라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일종의 금리 인하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의 유동성에 좀 부분적으로 숨통 틔워주는 역할을 해서 경기 침체를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는 비교적 비둘기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서는 안도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최근에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연설할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뭐 경제, 고용 강하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도 약간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강하다는 쪽에 이제 방점을 찍었고, 정책 변화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만약에 나빠지면 이제 변화를 줄 거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이 많았는데, 뭐 당연히 뭐 예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긴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장기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준 거 정도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경기 아주 급속한 악화,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상승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근에 경제 심리가 약해진 건 맞지만 실물 경제는 아직은 튼튼해.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안도감을 이제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쁘게 보면 나쁜 쪽 발언도 없지는 않았어요. 뭐 최근에 소비가 둔해지고 있는 지표가 일부 있다든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제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도감을 주는 미국 경제 좋아.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자들은 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도표 변화를 좀 보면 왼쪽 게 작년 12월 회의 거고 오른쪽 게 올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뭐 한 명 정도 뭐 왔다 갔다 이제 옮겨진 게 있긴 한데 이게 메인, 예, 중앙에 있는 걸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찍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올해 2번,
예, 올해 이제 2번 금리 내린다라는 거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 12월에 전망했을 때는 금리 동결로 본 사람이 1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절대 다수는 현재까지는 올해 2번 내릴 거야라는 쪽에 찍혀 있어서 12월에 비해서 살짝 올라간 건 맞지만 큰 축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경제 전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성장 전망은 아무래도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파월도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좀 나빠질 수 있어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해서 이런 데이터로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GDP 성장률 전망 낮추고 실업률 전망 살짝 올리고 물가 전망은 살짝 높였어요. 예, 근데 이제 2026년, 2027년 물가 전망은 또 거의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올해 조금 변화가 있지만 내년도 이후는 물가는 그렇게 그냥 목적대로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보여줘서 시장에서는 경제 전망도 비교적 무난했다. 뭐 어차피 수정할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무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올랐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5위까지 이제 전부 다 올라가는데 특징적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4.7% 올랐잖아요. 예,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보택시 운영을 위한, 주행을 위한 어떤 절차에 돌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지나가면 텍사스주에서도 시행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켄터 피트제럴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그 지금 하락해서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425달러인가? 하여튼 이제 목표 주가 그렇게 제시하면서 이제 매수 하락은 매수의 기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기가 조금 그런 게 그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곳의 직전까지의 CEO가 누구였냐면 지금 상무장관, 예, 지금 관세 담당하고 있는 상무장관이 바로 직전까지 저기 CEO였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의 어떤 정부 운영하는 사람이 직전에 거기 CEO였던 곳이라서 테슬라 좀 한번 쳐줘.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로보택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오늘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와졌고, 보잉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CFO가 현금 흐름 좋아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보잉도 일종의 이제 경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이라서, 이것도 이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젠슨왕 연설 이후에 좀 새로운 건 없네 이렇게 되면서 실망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다행이다, 실망한 게 없는 게 다행인 것 같아 이렇게 또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뒤는 이제 오늘 하루 지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뭐 한 2대1 정도 비율 뭐 좋았다, 괜찮았어 이렇게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 속에, 그다음에 1 비율은 뭔가 한 방이 없어서 약했어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도 이제 있긴 했는데, 대부분 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뭐 크루즈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 이렇게 보면 그 낙폭이 시가총액 10위권 내 중에서 버크셔 해스웨이를 제외하고는 다 빠졌어요. 예, 이제 다 빠진 데다가 20% 넘게 빠진 종목이 되게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 이제 빅테크가 오히려 주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종목들별로는 좀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곤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지속성을 가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미국에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자사주 매입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군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자사주 매입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광범위하게 자사주 매입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만. 근데 매수했는데 전체 매수의 1조 4천억인데 매수의 10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해외 쪽에서도 뭐 언론에서 막 삼성전자 관련된 보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AI 관련된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위상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거야,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하면서 자꾸 이제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가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철강, 화학, 자동차, 금융이
이제 좀 매수로 광범위하게 퍼져야 된다. 그래야 되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자동차도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라는 허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또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좀 도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이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일본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좀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10% 넘게 빠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예, 이런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그 패턴대로 좀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보면 반등폭이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락한 거 거의 육박하거나 넘기거나 이 정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지금은 일봉상 중요한 121선 돌파가 됐습니다만은, 저 121선이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세에서 두 번 다시 내려가면 안 되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지되면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고, 일단은 당장 59,000원 회복, 절대적인 어떤 고점, 그 다음에 이제 6만원 안착하면서 121선과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을 보면,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 두 종목 거래대금이 엄청나요. 예, 2조 4천억 원 정도가 저기 거래대금이 집중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연일 저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좀 정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 업종,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이 확 들어가면, 이 두 종목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지금 6조 8천억인데 저 두 종목 거래대금이 2조 4천억 나오잖아요. 한 40% 정도 비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종목군이 어디선가 등장을 해버리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코스닥의 상승 종목은 계속 줄고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적인 어떤 장세가 코스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만 이제 과매도권으로 얼추 코스닥이 또 다시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다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날이 이전보다는 좀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 이외에 좀 상대적으로 눌렸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MC 회의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이 정말 안도를 했다라면 업종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합류하는 종목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삼성전자 매수 집중하고 현대차 매수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일부 매수하고 이런 구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 업종의 확산, 또 규모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가 59,000원에서 거듭 막혔었는데 오늘장에서는 확실하게 위로 돌아서면서 멀찌감치 거리를 이제 좀 벌이기 시작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가 빠졌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빠졌다라는 거는 올해 대표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자금이 좀 분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 이외에 이제 다른 쪽에서 3일 연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등장을 하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거를 타이틀을 잘못 잡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30년 투자할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30년 투자 시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 이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면 300%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평균적으로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쭉 통계를 봤더니, 그러니까 30년 구간에서는 미국 국채는 300%, 미국 주식은 2,400%의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호기심에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보니까 코스피가 160%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죠. 미국 국채만도 못한, 미국 국채 절반밖에 안 되는 건데, 더 놀라운 건 코스닥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1997년 시초가부터로 계산을 했더니 저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39%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의미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에 빠지는 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꾸 쓸데없는 상장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수급은 갉아먹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자금의 성격 자체가 너무 단타 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 투자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우리 증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시장의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좀 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